네, 종목 발굴 리포트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메리츠증권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송영기 대리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송파지점의 이동형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출연하실 이 두 분은 어떤 종목들을 발굴해 오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송영기 대리의 포트폴리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기 종목으로 NC소프트를 가지고 오셨고요. 중기 종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 종목으로 코오롱 인더를 발굴해 오셨군요. 네, 계속해서 이동현 과장의 종목입니다. 단기 종목이 없네요. 중기 종목으로는 GS건설, 화성산업 준비하셨고요. 장기 종목으로는 AP시스템입니다. 자, 이 종목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렇죠, 일이고요. 이 두 분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단기, 중기, 장기 종목을 선택하시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기 대리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은 짧은 관점의 단기 투자 관점으로는 뭐 일반적으로는 기술적인 차트 대응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저는 약간은 단기적인 가시적인 실적 성장 같은 것들이 기대될 수 있는 약간 모멘텀이 가까이에 있는 그런 종목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모멘텀 중에서도 실적에 좀 초점을 주겠다는 네, 사실 말씀이시고요. 실적을 네. 단어를 약간 바꾸면 네. 뭐 테마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 예. 그것에 의존한 투자는 약간 기복이 있는 수익률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모멘텀을 네. 가까이에 두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실적이 좋았을 때, 이 모멘텀에 의한 실적이 좋아진 흐름이 나왔을 때 주가 상승이 일어나면 거기에 차익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짜보고 싶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네. 뭐 중기 쪽으로 가본다면은 이제 분기 실적 대응이 가장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투자 기간을 좀 두면서 분기 실적, 뭐 계절적 성수기가 있는 그런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분기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분기적으로 올라왔던 그런 업체들이 역시 다음 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계단식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네. 그리고 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역시 1년 정도의 긴 텀을 두고서 이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산업 변화나 큰 트렌드의 변화에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4차 산업 그리고 IT 쪽, OLED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네. 거기에 대한 큰 틀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들을 기반으로 찾아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 선정의 기준은 사실 투자자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과장님의 선정 기준은 어떤가요? 역시 뭐 내용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단기적으로는 뭐 재료가 임박하거나 워낙 수급이 좀 집중되는 뭐 사실 테마주도 이해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최근에 뭐 바이오주라든가 뭐 게임주와 같이 뭐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스케줄이 임박한 회사들에 대한 네. 단기 투자 역시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중기적으로는 역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면서 다음 분기 아니면 내년까지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만 사실 장기적인 이 성장을 좀 찾아보긴 어렵고 종목들. 하지만 지금이 싸다라는 건 분명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역시 중기 투자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 역시 앞서 뭐 송 대리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좀 성장이 눈에 띄는 종목들, 뭐 내년도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실적의 가시성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역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지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는 전략이 가장 좀 그 타이밍상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발굴해 주신 종목들 좀 단기, 중기 종목을 먼저 본 후에 또 장기 종목 말씀을 들어볼게요. 먼저 송영기 대리님, NC소프트 단기로 좀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포인트를 찾으셨습니까? 네, 네. 게임주의 가장 큰 포인트가 이제 제조업과 같이 그 네.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 라인을 증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오랜 기간 거쳐서 이제 제품이 판매되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물론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출시 직후에 실적이 갑자기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약간은 조금 더 유연한 그런 흐름들이 좀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고요. 리니지 IP 기반으로 한 게임을 모바일 원료는 올해 이제 선언을 한 이후에 연초에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 작품 그리고 최근에 혈맹 그리고 사전 모집에서 상당한 흥행을 좀 보여주고 있는 리니지 투 레볼루션이라는 작품이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해서 넷마블에서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곧 9월에서 10월 달 정도의 가시성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가장 큰 핵심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로 이제 리니지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작품 리니지 알키라는 작품과 프로젝트 L에 대한 부분도 마진이 훨씬 더 높은 부분들이 하반기에 분명히 준비될 수 있다는 가시성이 조금 더 확인될 수 있다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즉 이 출시 이후에도
상당히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그 성과만큼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가까이에 타이트하게 있다는 부분이 네. 좀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네. 일반적으로 모바일 게임이 이제 상위권에 이제 랭크가 되게 된다면은 국내 기준으로는 거의 한 달에 100억에서 200억 사이까지도 기대가 될 수 있다고 네. 보면은 마진율이 높은 자체 개발 게임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연간 기준으로 달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 기반으로 했던 그 NC소프트가 한 2천억 정도의 기본적인 실적을 깔고 플러스로 모바일에서 500억, 1,000억이 계속 얹어진다면 밸류션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충분히 직전 2011년도 30만 원대를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되돌리지 않을까라는 네.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도 27만 원대 신고가에서 계속 횡보했던 흐름들은 역시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수급적인 흐름, 외국인도 계속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도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일단은 30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두면서 현재 가격 28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접근이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동현 과장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단기 종목은 없는 상황이고 중기 종목을 2개 가지고 오셨어요. GS건설 그리고 화성산업이 그것인데 중기적인 종목 선정 기준이 실적 개선 그리고 턴어라운드 가능성인데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해외 사업이 그동안 부진히 발목을 잡았다가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부분의 부실공사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기준으로 실적 기준이 PBR 한 0.5배, PR 한 10배 정도 수준까지 상당히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반기에 또 UAE POC나 아니면은 가봉의 정유 프로젝트 같은 신규 해외 수주도 역시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역시 실적의 턴어라운드는 좀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좀 중기적인 투자의 의견을 드린 이유는 국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사실 약한 게 분명합니다. 네. 해외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턴어라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좀 중기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화성산업 역시도 네. 사실 밸류에이션과 고배당이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약 1,700억 수준에서 현금성 자산만 1,000억 가까이는 네. 건설회사고요. 예. 더군다나 올해 영업이익 약 300억 이상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적이다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추가적인 메리트는 이제 하반기 이제 배당을 실시를 할 텐데요. 고배당 정책으로 한 600원 이상 배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13,000원대 부근에서 거의 5% 가까운 배당률을 보인다라는 건 지금 은행 가서 이자가 1%대밖에 그렇죠. 불과한 상황에서 향후 배당주로서의 메리트는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 의미에서 하반기 배당을 노리는 배당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리는 의미로서 화성산업 좀 중기적으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건설주를 의견 중기적으로 드리도록 보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매수가는 각각 어떻게 주시겠어요? GS건설, 화성산업 둘 다 현재 가격 부근에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GS건설 28,500원 매수가 말씀드리겠고 화성산업 13,200원 매수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장기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영기 대리님, 코오롱인더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좀 발굴을 해오셨는지요? 네, 코오롱이더는 크게 4가지 사업 분야로 네. 나눠져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타이어 코드, 아라미드, 에어백 같은 산업 자재, 그리고 석유 수지의 화학 분야, 그리고 뭐 코오롱 스포츠 같은 패션 분야, 그리고 이제 전자재료, 필름과 같은 필름 사업 분야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뭐 타이어 코드, 아라미드, 에어백 같은 부분들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고 회사도 방향성이 좋아서 올해도 이제 추가적인 증설을 계획하고 있고 계속 실적에 대한 기반이 이제 탄력적으로 밑에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석유 수지 쪽은 스카치 테이프나 기저귀, 페인트, 첨가제 등 생활용품이 들어가는 접착성에 대한 부분에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꾸준하기 때문에 역시 화학 쪽도 실적에 대한 부분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패션 쪽도 고른 브랜드랑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코오롱 스포츠 상당히 실적에 대한 부분 안정이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3개 사업부가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과거에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을 겪었던 필름 사업 분야가 최근에 이제 8월 1일 날 증성 공시가 확인이 되었던 CPI 필름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폴더블 접히는 형태의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를 고릴라 필름, 이제 고릴라 강화유리라고 하는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CPI 필름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내년 초에 이제 데모 버전이 아마 삼성 쪽에서도 출시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리드 타임이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익은 내년 정도에 잡히겠지만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필름에 추가적으로 얹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면 현재 시가총액 한 2조 정도 형성되고 있고 기대 영업이익이 내년에 3천억, 내년역에 한 4천억 정도 이상의 궤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긴 관점에서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가 꾸준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플러스 알파의 필름 성장에서 얼마나 더 플러스 실적이 낼 수 있는지를 보면서 업데이트를 계속 중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으로 네. 관심을 계속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역시
역시 가장 큰 모멘텀은 이제 CPI 필름 쪽에서 찾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수 가격 그리고 장기로 보신다고 했는데 한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를 보시는 건지 이런 부분도 추가로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예. 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자재, 화학, 패션 사업 분야는 사실 크게 뭐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현상 유지나 이렇게 차분하게 올라가는 그런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필름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CPI 필름에 대한 역할이 조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내년 초에 이제 삼성에서 어떤 형태의 이제 데모 버전으로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될지에 따라서 이제 코롱현대가 결국 그 역할을 맡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이제 주가상으로 먼저 선반영이 될지에 대한 부분, 결국 내년 초 정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주가의 흐름으로는 좀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결국 이게 실제로 연결되는 건 내년 후반 정도이기 때문에 네. 역시 1년 정도의 기간적으로는 좀 길게 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데모 버전과 실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반기와 1년 정도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가격적으로는 네. 7만 8천 원 가격대가 아까 말씀드린 총 2조 가격대이기 때문에 내년 실적이 3,600억, 내후년 4천억 정도에서는 상당히 밸류션 매력은 현재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롱 인더까지 들어봤고 이동현 과장의 관심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네.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 조달에 대한 등을 기대감으로 하고 있죠. 인해서 예.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오르고 있어요. 10.9% 이 시각 현재 오르고 있고 52주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주가가 레벨업이 확실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워낙 이 OLED 하면 항상 좀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소개가 되는 기업이고 네. 주가도 최근에 거의 뭐 코스닥에서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좀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뭐 앞서 삼성이 들어오고 뭐 기타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일단 1차적인 상승을 보였고 내년부터 역시 중국도 본격적으로 가세를 하면서 계속적인 레벨업이 가능한 회사고요. 또 기존의 장비는 물론이고 ALD 증착 장비 같은 신규 장비들도 역시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추가 업사이드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역시 수급이라든가 흐름 역시도 기타 OLED 장비들 중에서도 가장 좀 탁월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종목이고요. 역시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금 조달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또 본격적으로 상승 궤도를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적인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했지만 지금 흐름상으로도 내년도에 보게 된다면 지금 가격도 상당히 좀 낮은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 성장에 담보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대표적인 업종이 이 OLED 장비 업종이다 보니까 그런 관련주 중에서도 역시 가장 탑픽으로 볼 수 있는 AP 시스템은 역시 뭐 계좌에 좀 충분히 좀 담아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그래서 좀 최근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좀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선 이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가격대라고 그러게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오늘은 약간 받는 부담이네요. 시점도 상당히 예. 중요하잖아요. 오래 가져가야 되는 종목인 만큼. 그렇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싸게 사면 뭐 너무나 좋은 거지만 예. 신고가가 뭐 그냥 신고가가 나는 종목도 아니고요. 사실 조정을 급등이 나오면 조정은 당연히 있기 마련이고 사실 조정 맞을 때마다 좀 나눠 사야 되는 의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 뭐 21,500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현재 구간에서 2만 원을 강하게 돌파한 현재 시점에서 2만 원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 제가 보기엔 좀 높지 않아 보이고요. 네. 2만 원대 초반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발굴 리포트 보시면서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해당 종목의 업데이트 차원에서도 또 뭐 투자 포인트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에 여러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좀 메모지를 갖다 놓으시고 그때그때 좀 적으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송영기 대리님 단기 장기 종목으로 NC소프트 코롱인더, 그다음에 이동현 과장 같은 경우는 중기 장기 종목으로 GS건설과 화성산업 그리고 AP 시스템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메리츠종금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송영기 대리 그리고 한화투자증권 송파지점의 이동영 과장으로부터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